오늘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은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사에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. 출석에 앞서 명 씨는 통화 녹음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그러나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.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. 명태균 씨는 지난 2월에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지난 9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본격 폭로된 이후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앞서 선관위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명 씨 측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비 9천여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. 최근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를 잇따라 조사했던 검찰은 명태균 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 네, 자 명태균 씨 오늘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의 녹취 공개는 없다, 추가 폭로는 없다,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의 또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이 명 씨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정황이 담겼다면서 공개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뭐라 하대. 경호고 나발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. 내가 그 김건희 사모 그저 안재병이라고 논조 끌어올릴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.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.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.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. 그래가 함 교수 전화 왔어요.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거였어. 내 얘기했잖아요.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.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. 네,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거니까 박성민 전 최고께 질문하겠습니다. 자, 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한 건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나 명태균 씨 입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게 내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이다.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의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. 이 명태균 씨의 개입이 단순히 어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선거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창원의 산단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.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정치부터 행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었던 비선이 아니겠느냐.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이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다. 또는 이분이 허풍이 심하다. 과장이다. 이렇게 이제 사안을 축소하려고 해왔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명태균 씨의 육성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허풍이거나 단순히 과장된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.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들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, 손봉기 위원장님. 참 청와대 가면 죽는다 이런 녹취를 네. 민주당이 저는 이걸 공개한다는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편상욱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등장하는 그런 녹취지 명태균 씨가 밝힌 것도 아니고 책임 있는 누군가가 이걸 제보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밝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고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분명히 책임이 등장할 텐데 이거 하나 이렇게 공개해놓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아니면은 김건희 영부인과 이런 게 관계가 있었다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
대한민국 정치가 좀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이런 녹취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들이 이거 원하십니까?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거 원하시는 국민 별로 없을 거예요. 이걸 공개해서 도대체 얻어지는 이익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 공격하는 거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왜 야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이걸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공격할 게 없는지 이런 본인들도 아마 이거 공개하면서 야 이거 진짜 사실이야 믿어야 돼? 이런 얘기 할 겁니다.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 박성민 전 최고 그만할 겁니까? 아니 본인이 근데 결정하실 건 이거는 아니겠죠. 예. 이거는 민주당에서.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네. 불법적인 행위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한 아니 하나의 그렇다면 과정인 검찰에 것이죠. 수사를 의뢰를 하시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터뜨리기만 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 방금 겁니까? 이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느리다라고 예. 이야기를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검찰의 뭐 선관위는 이미 진직에 고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도 늦었고 심지어는 수사 검사가 없는 부서에 배정이 되기도 했었고 이러다가 언론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또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최근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 검찰은 굉장히 믿기 힘든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녹취록들 하나하나가 다 단서가 되는 겁니다. 최순실도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? 뭐 연설문에 개입하네, 차가 드나드네. 그때는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. 근데 나중에 또 뒷받침한 증거들을 윤석열 검사께서 다 밝혀내셨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때 저는 그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던지다면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드러나면 또 뭐 그렇게 되지 아니 않을까 근데 그런 저는 건가요? 지금 그렇게 사안을 축소해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육성에는 뭐가 있었냐? 김영선이 공천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라는 멘트를 명태균 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부터는 저는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단순히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기에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그 시점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통령도 사과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공천을 주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근데 부분인데 저는 근데 그 부분도 좀 짚고 싶은 게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.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셨어요.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고 했지 근데 않습니까? 김영선이 예. 공천 주라고 공천을 줘라. 했는데 예. 당에서 말이 많았다라는 건 공천 네. 관련한 대화를 나눈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이후엔 연락 끊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선 육성 드러나니까 이제 와선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공천 관련 얘기를 안 했다. 그런데 육성에는 뭐가 있습니까? 공천 얘기가 있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하나들이 어떤 그 전조 증상들이다라는 그 부분은 거죠. 네. 그렇고 쳐요. 그런데 뭐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근거 없는 것들을 터뜨리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검찰에서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.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 녹취입니다. 민주당에 따르면 이 녹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명 씨가 지인과 통화한 것인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명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뭐라 하대. 경호고 나발이고 그럼 내가 가면 본인 같은 가나. 청와대에서 옮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. 얘기했잖아요.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.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에 직접 가서 본 듯한 말도 합니다.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. 민주당은 명 씨의 이런 발언에 비춰볼 때 대통령실 이전에 명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민주당은 또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 당선 이유를 무속으로 설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내가 그 김건희 사모 그저 안재명이라고 논조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.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었는데 그건. 민주당은 김 여사 등 핵심 인사들과 내밀한 관계였던 명 씨의 대선 직후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며 김 여사를 통해 무속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. SBS 최고은입니다.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.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. 예, 윤상현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명태균 씨는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개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
자신이 윤 의원을 복당시킨 거라고 말했습니다.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, 권선동이 꼼짝 못하지, 장재원이나 이런 아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. 그 아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.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. 명 씨는 또 복당한 윤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본부장이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.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나요.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.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의원이 유죄 선고를 피할 길은 캠프 합류밖에 없다며 함성득 교수를 통해 설득했다고도 했습니다. 제1야당의 제1 지지율을 받는 후보에 총괄 본부장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. 시킬 수 있어요.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? 무죄 되겠지. 그래서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. 그러면서 함 교수가 자신을 미륵보살로 불렀다고 언급한 겁니다. 윤 의원은 복당 2달 만에 윤석열 캠프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됐습니다. 2022년 2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선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결국 명 씨 말대로 다 이루어진 셈이라며 명 씨가 여권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윤 의원은 SBS의 명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. 함성득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은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, 이준석 의원 등이 모두 윤 의원을 좋아했으니 데려오는 게 당연했다며 명 씨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